자,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단어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동적 평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형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화살표,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정해주면 처음에 반응물의 양은 많았고 생성물은 하나도 없었겠지. 그런 많았던 반응물이 반응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반응물의 양은 줄어들고 생성물의 양은 늘어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생성물이 많아지고 반응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계속 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을 거야. 그럴 때 생성물이 반응물로 다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 해서 바로 역반응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줘. 자, 반응의 경우에는 정반응도 진행이 되고 역반응도 진행이 되는 반응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역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부르고 상태에 해당하는 상평형이나 물질이 녹는 융해평형 또는 화학평형 중에서 가역반응의 예를 찾아줄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정반응은 가능한데 역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반응의 형태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가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만들어진 생성물 중에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역반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바로 기체가 발생한 경우. 자,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게 되지, 또는 석회와 산이 반응을 해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라진 기체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의 반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또 하나, 연소 반응이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질을 태워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야. 역시 연소 반응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반응에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란 말이야. 앙금이라는 건 바로 물에 녹지 않아서 가라앉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가라앉는 물질을 보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인을 하면 일반적인 반응물과 생성물은 물에 녹여서 그 물질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고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예 앙금이 되어버리면 생성물 입장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빠져나간 사라진 물질로 인식을 하므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번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지, 생겨진 이 물 분자가 다시 분해돼서 반응을 진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요 네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가역 반응에서는 무엇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느냐? 동적 평형 상태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상태가 안정이 되어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앞에다가 동적이 붙었잖아. 뭔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내 눈에는 이것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니? 처음에는 반응물이 많았으니까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다가 서서히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 눈에는 전체적으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상태를 동적 평형의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물체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상태 변화에서 일어나는 평형이라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인데 그 안에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러면 이 액체가 처음엔 어떻게 되겠니? 서서히 기체로 날아가는 상태로 보여질 거야. 우리는 액체가 기체를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가는 걸 바로 증발이라고 부르겠지. 처음에는 이 안에 기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으므로 증발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하지만 이 공간의 기체가 서서히 채워지면서 더 이상 증발 속도가 계속해서 증발을 많이 하기는 어려워질 거야. 또한 이미 만들어진 기체들이 서로 다시 모여들어서 가라앉아 다시 액체로 돌아갈 건데 우리는 이것을 응축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를 비교해 줄 수가 있어.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하면 처음부터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응축 속도는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 상평형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속도를 비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증발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응축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게 되어서 그들의 속도가 서로 일정하게 만나버리면 우리는 그때 평형 상태를 이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상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두 번째 평형의 형태는 상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물질을 서로 녹여준다면 이라고 불러주겠지. 그래서 두 번째 용해평형 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용해평형이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섞어줄까? 설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섞어볼까? 그러면 설탕이 일부 들어있는데 물을 부어주었다라고 하겠지. 그러면 설탕 분자가 물 속에 녹는 속도가 처음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을 거야. 그 물속의 설탕 분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다시 설탕으로 다시 모여들어서 결정을 이루는 속도가 있겠지. 결국 이들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우리는 용해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보냐면 화학평형이다 라고 하는 거야. 화학평형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비교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N2O4라고 하는 물질이 NO2로 바뀐다면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사사나 이질소라고 하는 애들은 용액의 색을 전체 또는 용기 안에서 이들의 색은 젓갈색으로 나타났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용기 안에
사산화이질소를 넣어주면 아마도 이 아들은 젓갈색을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색이 젓갈색으로 진하게 보여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산화질소가 되는데 이산화질소가 분자로 보니 2개 분자가 만들어지겠구나. 이 이산화질소가 되면 색이 서서히 무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젓갈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무색의 이산화질소가 되는 과정이 끝까지 가역으로 일어나지 않고 비가역이 된다면 반응을 다 하고 완전한 무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학 반응에서 이것이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으로 진행이 되었으므로 다시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어 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젓갈색이 연하게 흐려지지만 완전한 무색으로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는 평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계속 분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입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형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 알겠지?